예, 제2의 쿠팡 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 막아내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하는 국회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어제 작고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민생과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비통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박주민, 백혜련, 오기영, 김남근 국회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국회의원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저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의 쿠팡 사태 그리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아내자는 취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했습니다. 그 단체 대표자분들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발언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발언은 총 8분이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의원님 4분이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4분 발언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님 발언 듣고 소비자단체들 발언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김남근 국회의원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20대, 21대, 22대 그 3대에 걸쳐서 이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정말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들의 이익과 여러 이유를 들어서 집단소송법이 번번이 국회 문턱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킬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집단소송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번에 국정과제, 법무부의 국정과제 10대 과제에 집단소송법을 통과를 요구하시고 법사위원장도 면담하시고 원내대표도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님들은 저도 3대째 발의했지만 박주민 의원님도 3대째 발의고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서 개인이 소송을 하려면 가다한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지 않고는 피해자는 소송 부담 대비 실익이 한정적이어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집단소송법의 도입으로 이제 이런 고리들을 끊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부터 진짜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백혜련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선 재선 때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소비자 단체분들 만나 뵀었습니다. 그분들 만나 뵈면서 느꼈던 게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왜 우리나라 소비자는 다른 나라의 소비자만큼 보호받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만든 아이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은 애플이 알아서 선제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차피 집단소송이 실시되면 본인들이 많은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다른 나라 소비자들을 좀 균등하게 맞춰주려면 이 제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굉장히 복잡 다단한 절차를 거쳐서 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조차도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정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 소송 과정을 한번 봤더니 당사자가 진짜 맞느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다 내는 과정에서
처음에 원고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숫자가 확 줄어드는 그런 제가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신들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소송법이 좀 통과돼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 소비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국내 기업들도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는 빨리빨리 시정하면서 오히려 글로벌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놓치면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고 지금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힘 모아나가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기영 의원입니다. 저도 초선 때 발의했고 이번에도 또 대표 발의했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오만한 태도,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잘못된 엉터리 프레임입니다.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차별할 이유가 없고 차별할 수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윤호개인 같은 주장으로 ISDS 중재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이상한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집단소송제에 작동해서 두려워하면서 미국 소비자, 미국 투자자는 두려워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무시하는 겁니까? 이 지점이 제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370만 명 정도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통상 1인당 10만 원만 곱하더라도 3조 3,700억 원 정도의 우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 쿠팡의 자본금의 거의 90% 이상이 되는 규모인데, 이 정도라면은 미국 증권 시장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늦장 대응한 거 아닌가, 오히려 사실을 숨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쿠팡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정보 유출했고 또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 1인당 10만 원 받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단소송 제도의 기능입니다. 더 이상 지연할 필요가 없고 쿠팡에 대한 답은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증권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확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해당 행위만큼 책임지도록 하는 이 집단소송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팡이 우리 모바일 쇼핑 시장, 배달앱 시장 등에서 확고한 독과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비자들이 쿠팡에 불만이 있어도 탈팡하지 못한다, 탈팡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된다, 이게 이런 쿠팡의 오만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바로잡아야 됩니다. 마침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 쿠팡 바로잡기 TF를 당 차원에서 출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 행정 제재들도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쿠팡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들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쿠팡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거대한 독과점에 맞설 수 있는 소비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이 가장 핵심적인 쿠팡 바로잡기의 입법이 되어야 하고, 집단소송법 안에 그런 쿠팡의 오만, 악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그런 잘못이나 책임이나
그 사실을 은폐하고 지연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민사회단체들, 소비자단체들, 그다음에 여러 민생단체들과 함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쿠팡 바로잡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집단소송법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집단소송법은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가 직접 추진했던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해서 본인들의 안도 내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번 상반기 내에 이 법안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꼭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여러 의원들께서 힘써주고 계십니다. 집단소송법 법안 대표 발의를 해주신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저도 지난해 5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쿠팡이 미국에서는 저자세인데 한국에서는 왜 고자세이겠습니까? 바로 미국에는 집단소송제도가 있고 한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들은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라는 엄중한 책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모바일은 개인정보 유출로 약 4,600억 원을, AT&T 역시 올해 2,4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가 몇 배를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기업은 국민의 정보를 제 목숨처럼 아끼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쿠팡 사태를 막을 유일한 해법, 집단소송법 바로 도입합시다. 상반기 중으로 도입합시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쿠팡뿐만 아니라 SKT, KT, 롯데카드까지 정말 많은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이 반복될까요? 특히나 쿠팡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계속 스트레스와 분노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왜 이어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다른 나라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쿠팡 사태를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온라인 독과점법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고요. 특히나 소비자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소송법은 반드시 이번에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체로 이제 소액 다수기 때문에 개별 소송이 어려운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집단 분쟁 조정과 단체 소송이 있는데 둘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 분쟁 소송을 거쳐야 되는데요. 기업이 조정안을 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덜해주고 싶은 기업의 그 욕심 때문이죠. 실제로 집단 분쟁 조정은 지금까지 3건 접수됐고요. 모두 불성립되었습니다. 쿠팡 사건만 해도 3천만 명 이상의 넘는 피해자가 있었지만 지난 12월 기준으로 겨우 1,500명이 신청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고 이런 악덕 기업이 우리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또한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정부가 힘을 함께 모아서 집단소송법이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SKT, KTA 그리고 쿠팡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2080 애경 치약 대량 리콜 사태라든지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제조물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소비자보호법 또는 최소한 독립적인 집단소송법 제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많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이신 문미란 회장님,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 사무총장인 이정수 총장님,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총장님, 그리고 디지털정의너 특허의 오병일 대표님도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신 문미란 대표님 그리고 오병일 대표님 두 분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 문미란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은 15년, 20여 년 넘도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 3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시장질서 준수로 피해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셨지만 매번 시기상조, 국가 경제 우려 등을 내세우는 로비에 밀려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TMF 사태의 후폭풍과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겨진 채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위험이 국민들의 일상을 뒤흔든 한 해였습니다. SKT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쿠팡의 사상 초유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참사로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 은폐하려 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 국회에 대해서도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하여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는 무모한 주장으로 다른 차원의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연대회의는 글로벌 시장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소송법 등 국내 법제의 미비로 차별받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디지털 강국,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정의 네트워크의 오병일입니다. 지난 2025년에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에서부터 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에 이르기까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실한 보안 대책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을 요구하는 법이나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보안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잠시의 사회적 비난만 감수하면 될 뿐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정입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개별적인 피해는 소액이거나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소송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기에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자 전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들이 이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하여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압박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함께 필요한 것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기업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을 진행해도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제대로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시대, AI 시대 집단소송 제도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플랫폼 독점, 개인정보 결합, 알고리즘 가격 왜곡 등 플랫폼 AI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소액이고 분산적이고 구조적인 피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집단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집단소송법 계속 추진할 때마다 국회에서 들었던 얘기는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안이 너무 다르다, 의견을 좀 모아달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에 공동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5일에는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어떤 집단소송법안을 만들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관심 가지고 이 집단소송법 도입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분들께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시간 관계상 나눠드린 보도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